네, 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 안홍준입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재작년에 30대 젊으신 분이 이제 전화가 왔고, 그러면서 상가주택을 갖다가 지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고서 바로 앞에가 동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학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여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그 앞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커피숍이 됐든 아니면은 뭐 분식집이 됐든 그런 것을 하면서 위에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과 자기가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집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만나고 그러고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상의 문제점 말고 재산상의 문제점. 심각해요. 우선 그런 것들을 정리를 갖다가 하고 가는 게 무엇보다도 재산상의 분쟁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땅은 아버지께서 구입을 하셨고, 동생은 대기업을 다니고, 형도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땅은 아버지께서 구입을 하시고, 이제 막내가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져서 밑에는 상가로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은 아버지가 가져가시도록 하고, 그 위에 1층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 막내가 살고, 그 위에 이제 형네가 사는. 그래서 동생분은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고. 아니 왜 하면 안 되냐. 어차피 소유에 대한 거는 형하고 자기하고 지분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살면 되어지는데 왜. 그래서 제가 이렇든 저렇든 형제간에 싸움 난다고. 가지실 거면 다 가지시고, 갖지 않으실 거면 다 갖지 마시라고. 아니면 본인이 이 전체에 대한 걸, 이것 또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에 대한 걸 전체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은행 대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짊어지면서 그러면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때 그 기억을 하게 되어지면 참 슬프고 좀, 좀 그렇죠. 아버지께서 땅을 갖다가 몇 억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식한테 이 땅을 갖다가 나눠주시려고 하셨고, 어차피 땅을 사셨으니까 그냥 바로 져서 이제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안한 건 뭐였냐면, 아버지 땅에 대해서 이자를 드려라. 당신이 갖고 있는 건축비에 대한 거 일부 부족한 부분 50% 정도, 아니 30% 정도 부족한 거, 그거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줘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거, 수익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거는 어차피 땅에 대한 임차료는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 수익으로 가는 거고, 그건 아버지 돈이고, 당신은 건물을 짓고, 그리고 여기 상가라든지 2층에 임대료 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위에 1층에서는 아니지, 1층이 상가고 2층이 집이고 3층이 집이고 그리고 4층까지 집인 이 거래에 있어서 1층 상가를 임대를 주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해가지고 아버지 땅값을 갚고 은행빚을 갖다 그걸로 정리를 하고, 위에서 2층에서 당신하고 아버지하고 당신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시고, 그리고 3층에서 형을 전세로 갖다 해서 살도록 하고, 그리고 4층의 맨 위에 뭐 누나집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임대를 줘가지고 원룸이든 해가지고 수익을 갖다 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형은 이 땅마저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땅에 대한 거는 그냥 아버지 다 드리라고. 그냥 아버지 다 드리고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다 드리시라고. 형제간에 제사상으로 해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 것 때문에 지어서 가족의 행복을 갖다 꾸리려고 했는데 별도의 형수 부분이 뭐 어떤 집은 이제 뭐 그 남편분이죠. 남편분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적인 어떤 욕심을 더 내고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쌓인다고 한다면 건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당신께서 더 잘 돼가지고 당신만의 건물을 올리시는 게 더 나았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하고 왜 두 내외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했었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어요. 시간이 거의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좀 있으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변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어놓은 것 자체가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짓기 전에 다른 것들 다 정리하고 정확하게 져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대한 거, 그런 원하는 거, 그걸 갖다 정확하게 얻으시는 게 낫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져서 빨리 해가지고 뭔가를 빨리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많은 어떤 실수 부분을 많이 만들어요. 재산의 실수, 형제 간의 불화, 혹은 부모과 자식 간의 어떤 불화. 그런 불화가 낀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진다? 많아질 수 있죠. 근데 그 후대까지 가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정확하게 내 거와 내 거 아닌 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구분을 갖다 지면서 짓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아이디어를 모아서 혹은 정보를 모으고 혹은 일련의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확히 짓는 그 대신 소유권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걸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일에 그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아버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차료를 주고 그냥 내가 대출 받아서 정확하게 짓고 임대 내서 정확하게 아마 그렇게 정리했을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 아버지 돈을 갖다 빌려서라도 정확하게 짓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돈을 갚아가고 대출 정확하게 갚아가고 그러면서 원하는 거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그게 부의 축적에 있어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조성이 되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야 가족 간의 불화도, 형제 간의 불화도, 부모 자식 간의 불화도 없이 더 많이 사랑을 해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부터 욕심을 갖다 버려야 또 진심으로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면 또 형제 간에 뭐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풀어지게 되어지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요. 급하다고 형을 배제하거나 부모님을 배제하거나 그러면서 추진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시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럴 바에는. 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차근차근 불화의 요소들부터 내적인 불화의 요소들부터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잘 짓는 그러면서 좋은 건물을 올바르게 잘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확히 추진을 잡으시는 게 여러모로 사업 추진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이 되어지고 가정적으로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그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근데 땅이 워낙 좋아서 솔직히 잊혀지지는 않아요. 네. 어찌 보면은 그만큼 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땅을 잘 사셨던 것 같고, 예. 그 좋은 땅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주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